자, 한국 야구 대표팀 사령탑 과연 누가 선임될 것인가라는 이제 주제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류지연 감독이 새롭게 감독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류지연 감독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국가대표 감독은 어떻게 보면 많은 야구인들이 노리는 자리 중에 하나긴 해요. 독이 든 성배이긴 한데 많은 인사들이 노리는 자리긴 한데 그래서 항상 이 자가 발전하는 야구 인사들도 많고 네. 여러 가지 썰이 난무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중에서 저는 유주일 감독이 그대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KBO 내부에서는 그리고 기술위원회에서는 이 대만전에 대한 아쉬움, 그때 고영표 선발 카드, 그렇죠. 그리고 좀 상대 팀에 대한 한국 분석, 야구의 지금 그 프리미어 대회만 또 딱 떼어놓고 보면 가장 자신 있고 강점이었던 게 이 불펜이었거든요. 근데 그 불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유정일 감독의 이제 교체가 결정 내려진 중요한 배경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카드로 대표팀을 새롭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그 세대 교체 흐름을 이어갈 것이냐라고 두고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수석 코치를 하고 대표팀에서 최근 3, 4년간 계속 같이 함께 호흡을 맞췄던 유지영 감독을 선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번 대표팀 선발 이 감독 선발에는 뭐 여러 명의 인사가 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게 이런 세대 교체 연속성을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유지영 감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뭐 변화는 하되 그 어느 정도의 흐름에 대한 연속성을 가져가겠다라는 게 이번 결정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이 새롭게 전력 강화 위원들이 구성이 됐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의구심을 가졌던 거는 근데 여기 있는 감독 출신들이 진짜 많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표팀 감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건가?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내부에서 이제 한 명이 감독이 됐습니다. 요것도 살짝 아까 말한 자가발전에 대한 이야기 들 수 있는 건덕지 아닌가요? 근데 그쪽에 있는 분들 말고 딴 쪽에서? 딴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자가발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딴 쪽에서 자기 홍보지. 차라리 자기 발전을 좀 하시는데 대신에 저는 그래요. 이번에 기술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면면이 좀 화려하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또 이제 코칭 스태프나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는. 뭐 좋게 표현하면은 내부적으로 좀 더 똘똘 뭉치고 응집력이 강해질 수는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없었던 사례는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여기도 국가대표 감독 연봉 많이 줘요? 그 정해져 있을 거예요. 2억인가? 올랐어요. 3억인가 2억. 거기에 이제 아마 판공비가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축구 대표팀이 하면 진짜 별거 아니네. 그렇죠. 축구 대표팀은 외국인 감독이 뭐 레벨이 다르죠. 아니 지금 한국인 감독이에요. 그래도 다르죠. 거기 이제 좀 세잖아요. 좀 더 줘도 될 것 같은데. 일 잘하라고. 두 자리 아니에요? 두 자리? 두 자리 수죠. 그렇죠. 근데 거기는 근데 저는 축구하고 야구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 국제 대회잖아요. 여기는 심지어 올해는 대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근데 축구는 이 뭐 달마다 한 두 달마다 뭐 이제 예선전이 꽤 많고 예선전에 A 매치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야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축구하고 전 다르다고 보는 게 축구는 이제 외국인 감독을 데리고 오면서 이 단가가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한국인 감독도 거기 따라간 거고 한국 야구 대표팀은 국내 국내 사람만 계속 해왔잖아요. 그 금액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이 틀을 못 벗어나는 거죠. 만약에 외국인 감독을 영입한다. 그러면 이게 확 올라가죠. 만약에 뭐 야구계 히딩크가 나타나서 그렇죠. 우리나라 말고 예를 들면 힐만 같은 트레일만 감독 같은 분이 오면 최소 10억이거든. 100만 달러니까 기준 14억이죠. 10억 아니 100만 달러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이게 10억 선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이제 한국 감독 하면 또 올라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야구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 뭐 2억 3억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저는 이번에 말씀 듣고 나니까 외국인 감독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 자체를 안 한 거 아닌가? 안 하는 거 없어요. 아예 보려는 안 하는 거. 아예 이제 그 대상 중에 없었다. 이번에 거의 뭐 유지영 감독이 거의 내정된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렇게 했죠.
축구도 내정된 분위기였거든요. 그건 송준 형님한테 네, 그쪽도 약간 그런 분위기여서 축구를 뭐 말이 함부로 많았거든요. 얘기하기 네. 그렇더라고요. 여기도 말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류지영 감독 선임에 대해서 이거 얼토당토 않은 인사다라는 말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그냥 비난 소지는 셀프 인사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논란이 되려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여러 개 있어요. 이게 사실 전력강화위원회가 회의 한 번 하고 감독을 뽑은 거잖아요. 그 회의를 하고 그 주에 뽑았어요. 저는 인터벌을 둘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유지환 감독이 거의 사실상 내정됐지만 모양새를 좀 갖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설 연휴 지나고 이제 그렇게 뭐 회의도 한두 번 더 하고 이렇게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알기로 모양새는 어느 정도는 갖췄어요. 네. 후보군은 있었어요. 후보군은. 후보군이 한 4명 있었잖아요. 네,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모양새는 갖췄어. 근데 그런 모양새. 네. 진짜 모양새를 갖추지는 않았지. 그러니까 이게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월요일인가 하고 월요일인가 화요일을 하고 발표를 금요일 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아하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지선다인데 뭐 다음 중에 야구 대표팀 감독으로 적합한 인물은 1번 류지연, 2번 마이클 조단, 3번 바클리, 4번 메시 이렇게 뭐 적어놓고 박수로 마무리하시죠. 이 정도로 그 한다는 정도까지는 거예요. 아닌데 네. 그래도. 네. 뭐 그렇다면은 아쉬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뭐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저는. 네, 그리고 이제 유지영 감독이 계속 이 대표팀을 지켜봐 오고 있어요. 네. 밖에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았잖아요. 최근에 LG 감독은 이제 떠나고 이후에 계속 대표팀과 어떻게든 같이 호흡을 나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네. 이제 좀 저는 이제 이 감독 문제도 감독 문제지만 이 대표팀이 결과적으로 대표팀의 최종 목적은 2028년이에요. LA 올림픽에서 네. 메달을 따는 게 목표인데 그 과정까지 일단 어떻게 잘 이어가고 저는 대표팀이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이 감독 교체가 아니에요. 저는 전력 분석이나 이런 거예요. 이 전력 분석이 그간에 보면 제가 또 기술위원회도 하고 맞아요. 네, 이 보면 진짜 그냥 전력 분석을 위한 전력 분석이에요. 가서 뭐 한번 어떤 대회를 가서 예를 들면 보고 그게 끝이에요. 주기적으로 팔로우하고 저는 그렇게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야구가 최근에 급성장하고 놀랐어요. 내부에 여기서도 이렇게 잘했어? 이런 반응이 나오면 되지 않잖아요. 국가대표 그리고 네. 최근에 계속 이 폭망 성적을 냈었는데 그러면 그때서부터 정신 차리고 타팀 대만이나 호주나 이쪽에서 얼마나 이 대회를 준비하고 얘네들 실력 얼마나 면밀히 따져봐야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냥 우리가 뭐 호주 정도는 잡아줄 수 있어. 대만에 우리가 뭐 국제 대회에서 밀린 적이 몇 번이나 돼. 이런 막연한 그러니까 전력 분석도 저는 막연하게 봤다고 생각해요. 그냥 대만 시리즈 가고 보고 대만 야구 많이 늘었네. 이게 끝이어서는 안 되죠. 앞으로 계속 이 대표팀 사령탑이 이제 새로 교체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선임 과정을 둘째 치고라도 아까 말씀하신 독이 된 성배라는 표현이 좀 굉장히 맞는 표현인 것 같은 게 사실상 최근에 우리 야구 대표팀 성적이 매우 안 좋았지 않습니까? 실망만 많이 안 안겨주고. 좋은 정도가 네. 아니라 전부 예선 탈락 아니에요? 네, 그렇죠. WBC 도쿄올림픽도 네. 결국 그 결정전까지 못 갔고 그러니까 가서 패자부활전까지 졌고, 갔죠. 네, 가서 갔다가, 네. 못 이겼고 WBC가 2006년, 2009년에 잘했다가 2013, 그 다음부터 2017, 이제 계속 예선 탈락이잖아요. 2023 네. 프리미어도 2위 대회까지는 준우승까지 했고 탈락. 지금 뭐 최근에 국제 대회 잘한 거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근데 거기는 중학생 대회 대학생이 가서 노는 거 그 꼴이잖아요. 위험한 발언하시네요. 중학생 이거 윤성민 네. 중학생도 뭐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우리는 정예가 나갔단 말이에요. 최정예가 나갔잖아요, 사실상. 대만도 정예 아니었어요 그때? 그랬나요? 네, 그때 그 마이너리그 선수도 오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국가대표 감독하고 코치 한두 명은 연봉을 받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설 그 상임 같이 예. 비상임이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이면 이 전력 분석하는 그 멤버들도 좀 이렇게 상설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전력강화위원회가 올 선수 출신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전력 분석도 선수 출신 전력 분석 위주예요. 물론 이뭐 스포츠와의 뭐 이렇게 기록업체 뭐 협력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비중이 저는 엄청 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출보다는 데이터 전문가 같은 사람이 상임으로는 한 명 정도 있어야 된다. 아니 선수 출신도 있고, 네, 그러니까 선출도 예, 있고, 선수도 있고, 비선출도,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음. 그런 사람이 상설화가 돼야 맞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국가대표 야구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이게 감독 코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1년 내내 이렇게 팔로우를 할 수 있는 그 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근데 예산상의 문제겠죠.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예산상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KBO 돈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국가대표가 계속 매년 있잖아요. 이게 올림픽이든 아시안 게임이든 WBC든 있으면 저는 KBO에 그 운영팀이나 이제 그런데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지현 감독이 이제 그 KBO 사무실에 뭐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할 거면은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국제 대회를 미국이든 미국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뭐 이런 일본 프로야구 이런 거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전력 분석, 그러니까 선수 출신이 하는 그냥 이렇게 이 선수 출신이 보는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있습니다. 이제 WBC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기술위원회에 있을 때 신동윤 이사, 네, 거기가 이제 있었고 그 신동윤 이사가 아마 전력 분석을 좀 이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WBC 지난 2023년 3월달에 거기는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게 그러니까 아직 지금 계속 저도 있는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외주 업체가 해줄 수도 있죠. 근데 외주 업체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좀 내재화가 돼야 되지 않나 KBO에. 저는 그 지금 기술위원회도 뭐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기자 미디어 쪽 그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네네. 한국 야구 기자 회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자리가 저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고. 근데 지금 그 기술위원 전력강화위원회 그 분석을 보면 다 선수 출신이고 다 이제 한가닥 했던 분들 선수 출신. 그런데 그러니까 유성규 단장님이나 뭐 이런 프런트 출신 뭐 유성규 단장님도 좋고 김종문 전 NC 네. 단장도 좋고 그런 프런트적인 비선수 출신들도 들어가야지 뭔가 의견도 개진하고 그런 분위기가 돼요. 사실 제가 그 기술위원회 들어갔을 때 느꼈던 거는 좀 일방적이거든요, 사실. 네네네. 네, 그런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가서 현실을 느껴본 건 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선수 출신의 이 야구인들도 좀 합류해서 여러 가지 이런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토의도 이루어지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분석과 생각합니다. 전략 이런 부분들이 네, 확실히 이게 매번 경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집해서 가끔 만나는 거고 여러모로 연속성이나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상근의 느낌이 적다 보니 오히려 일선 현장보다도 뒤떨어진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들 것 지금 같아요. 비단 전력 분석 같은 네. 경우에도 비선수 출신 운영을 했던 뭐 단장님처럼 저는 인사들이 이런 인사들이 들어가면 왜냐면 선수 출신들은 이 행정적인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전력 분석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할래? 물론 뭐 조기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단장 출신이고 하고 여러 가지 아는 것도 저 행정 업무도 했지만 이런 전문 인사가 가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길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언할 수 있는 인사가 분명히 기술위원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야구 대표팀 이야기는 뭐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뭐 우리끼리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또 이게 그 팬들 사이에서 공론화가 되면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여론을. 예, 그런 얘기는 한번 좀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문